안녕하십니까. 경북농업기술원 농업연구관 권원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지전정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지전정이란 엄밀하게 나누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정지란 나무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정지라고 하고, 전정은 수형을 만들기 위한 제반 작업을 전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전지전정의 목적은 나무 내부로 햇볕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서 결실시키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나무 생장과 가실 생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서 고품질 가실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가원 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사과나무 내부에는 햇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깥쪽에는 햇빛이 들어가는데 안쪽에는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사과나무 모양이 최근에는 밀식 재배로 점점 좁혀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나무 형태가 크면은 안쪽에 햇빛이 들어가지 않는 그러한 나무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정지 전정을 통해서 전체 사과나무가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지 전정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나무 형태를 보면은 정지 작업을 한 나무와 그렇지 않는 무정지 나무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지 나무의 형태를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로 만들었었을 때는 어떤 면에서도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지만은, 그렇지 않고 사과나무를 자연 그대로 키우게 되게 되면은 하늘을 향해서 위쪽에 있는 부분만 햇볕이 잘 들어가고 아래쪽에는 가지가 발생되지 않아서 가실이 달리지 않는 그러한 나무 형태가 됩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전정을 한 나무와 전정을 하지 않는 나무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정을 하지 않으면은 사과 가일이 달리는 결실 부위가 바깥쪽으로만 가일이 달려서 주어진 공간 내에서 가일이 달리는 부위가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정을 통해서 사과나무가 전체적으로 가일이 달릴 수 있는 그러한 나무 형태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전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그러면은 사과나무 전지 전정을 할 때에 과거에는 우리가 수형이라 그래서 이러한 전지 전정을 통해서 나무 모양을 만들었었을 때 교목성 수형과 최근에는 밀식 재배 수형으로 크게 두 가지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교목성 나무는 좌측편에 보는 그러한 사진처럼 주간형, 변칙 주간형, 방치형, 팔매트형 이러한 나무 수형이 있고, 밀식 재배 수형은 아래 그림에 보는 바와 같이 세장 방치형, 솔렉스, 하이텍, 수직 축형 같은 수형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수형의 변천을 보실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는 사과나무의 모양이 큰 형태, 여러 가지 어떤 형태라도 어떤 나무 모양이라도 큰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나무의 모양을 단순하게 시키는 평면형으로 그렇게 변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면형으로 사과나무 모양이 단순하게 그렇게 만드는 목적은 관리를 편하게 하고 사과나무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계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던 교목성 수형의 나무 모양을 보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미국에서의 교목성 수형이고, 중국, 뉴질랜드 같은 요 세 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의 교목성 수형인데, 이런 교목성 수형은 외성대목을 사용하지 않고 사과나무 모양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전지전정을 하는 그런 형태의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관리하기가 어렵고 또 사다리를 타야 되기 때문에 사다리나 고소작업차를 이용해서 나무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밀식 재배에서는
세장 방추형, 그 다음에 수직축형, 하이테크, 솔렉스 이런 여러 가지 수형들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다축 수형이라 그래서 2축 수형 또는 3축, 10축 하나의 원줄기에 축을 2개에서 많으면은 10개까지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다축 수형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축 수형들은 가일벽이라고 하는 나무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러한 수형들은 기계화가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기계화를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서 그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축 수형, 우리나라에서 많이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세장 방추형의 수형입니다. 세장 방추형은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수형인데 최근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축 수형, 다축 수형들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들 수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장 방추형은 많이 알기 때문에 이축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축형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하나의 원줄기에 2개의 축을 세워서 가위를 나무 모양을 가위를 달리게 하는 그러한 수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가일이 균일하게 착색이 기존의 세장 방추형보다가 용이하고 또 가지치기 전정이 용이하고 기계 전정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식 거리는 주간은 1에서 1.5m, 열간은 2.2m에서 2.9m 정도로 그렇게 제식 거리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이축 수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축 수형이 경북과 경남에서 지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농가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보다가 먼저 이축 수형을 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이축 수형이 그 축이 나오는 지점이 지제부에서 바로 2개의 축을 올려서 나무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 모양들은 기존에 있는 세장 방추형보다가 나무 모양이 훨씬 더 단순하고 하나의 그 평면처럼 옆에서 보면은 평면처럼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 사진도 외국에서의 그 이축 수형의 모습입니다. 이축 수형은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무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단점으로는 일소 피해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실이 착가가 되고 나면은 가실 표면이 햇볕을 지속적으로 받기 때문에 일소 피해가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위에 차광망을 씌워서 재배하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바이밤 이축형을 비밤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곳에서는 그 나라에 맞는 이축형 수형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축 수형은 특히 품종 중에서도 초록색 품종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이축 수형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 작업자 보다가 조금 더 큰 수고가 조금 그렇게 세장 방추형보다 그렇게 큰 수고를 그렇게 높게 유지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축 수형들은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다리나 고소 작업차 같은 기계를 이용해서 사과 가수원을 경영하는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가수원을 경영하는 쪽으로 수형을 개발하기 때문에 이축 수형 같은 경우에 외국에서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고가 작업자보다가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고정을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축 수형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구요 수형이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의 한쪽으로 나무 모양을 한쪽으로만 한 것을 단일 구요시라고 하고 양쪽으로
하는 것을 더블 구요 수용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구요 수용 시스템은 이축 수용과 동일하게 착색이 균일하고 기계 전정과 수학이 용이하며 특히 가파른 지형, 이축 수용보다는 이런 구요 수용은 외국에서는 가파른 지형에 적합하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제식 거리는 주간 거리는 1에서 1.3m이고 열간 거리는 1.5에서 2.2m 정도인데 수거는 이축 수용보다가 조금 더 낮은 형태로 최고 수거를 2.5m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요 시스템에서의 형태입니다. 외국에서의 구요 시스템이 그 사진 전경입니다. 보시면은 하나의 원줄기를 눕혀서 축을 여러 개로 올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또 이러한 구요 시스템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는데 외국에서는 구요 시스템을 구성을 할 때에 원줄기를 직각으로 세워서 눕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스듬한 형태로 눕히느냐, 이런 것들은 각 나라나 지역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을 두고 그러한 수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은 구요 시스템입니다. 구요 시스템이 완성되었을 때의 그 모습인데, 하나의 원줄기에서 여러 축이, 많은 경우에 축을 10개를 보통 두는 형태로 구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구요 시스템의 더블 구요 시스템의 전형적인 그 모식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줄기 하나에서 양쪽으로 가지를 눕혀서 거기에서 위에서 결가지를 구성하는 그러한 형태인데, 이러한 축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많은 경우에는 보통 10개 정도의 축을 두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구요 시스템이 형성된 나무 모양입니다. 하나의 원줄기에서 양쪽으로 가지를 눕혀서 열매 가지를 구성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었을 때의 수거는 3m 이내로 해서 작업자가 편리하게 사다리를 타지 않고도 가위를 수확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수형을 구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일이 달렸었을 때의 구요 시스템의 구성 형태입니다. 일반 세장 방치형과는 다르게 축에서 바로 가위를 달기 때문에 열매 가지, 이 원줄기 자체가 열매 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구성해야만 햇볕을 잘 받을 수 있고 가일이 균일하고 그렇게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요 시스템의 외국에서의 완성된 형태입니다. 가일이 많이 달려있을 때에 보시면은, 일소 피해가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가수원 위에 차광망을 씌워서, 가수원을 경영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단일 구요 형태의 시스템과 더블 구요 시스템은 외국에서는 비바움 시스템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M9 대목을 이용을 해서 이축 수형인데 이축 수형 비바움 형태의 수형을 구성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양쪽 옆으로 이렇게 구성한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유목기에 이제 수형을 구성하고 있는 형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자, 단일 구요 시스템에서의 가일이 착화된 모습입니다. 구요 시스템은 수고를 3m 정도 이내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가일이 성목이 되었을 때의 나무 완성된 형태를
보시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축을 몇 개를 하느냐에 따라서 수고 높이를 달리 할 수가 있는데, 이 축의 개수가 많으면은, 수고를 낮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방치형은, 수고가 3.5, 우리나라의 표준 수형은 3.5에 1.5m고, 수고는 3.5m로, 그렇게 유지하는데, 수고를 3.5m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나가는 격가지의 길이가 그렇게 길게 뻗어 나가지 않아야 되는데, 축이 많으면은 위로 격가지들이 많이 뻗어 나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축이 적으면은 격가지가 옆으로 많이 뻗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고를 높게 해서 옆으로 나갈 수 있는 격가지를 격가지의 생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고가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그 구요 시스템, 완성된 구요 시스템의 형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구요 시스템에서 90도 각도로 유지를 하는 90도 각도로 수형을 만들어 가는 경우도 있고, 비스듬하게 60도에서 뭐 45도로 각도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90도보다가는 비스듬하게 구성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초기에는 90도로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는 수형을 구성을 할 때 비스듬하게 눕혀서 수형을 구성하는 것을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엇갈린 형태의 더블 구요 형태인데, 하나의 구요 시스템을 같은 위치에 심어서 엇갈린 형태로 그렇게 구성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구요 시스템은 아니고, 미국에서는 세장 방취형의 형태를 가지고 엇갈린 형태의 V자형이나 Y자 형태로 수형, 전지, 정지, 나무 모양을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을 형태로 많이 개발을 하고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과나무를 V자 형태로 하나의 축입니다. 하나의 축의 세장 방취형 형태를 나무를 심어서 축은 하나로 하되, 가일이 달리는 위치를 철선을 띄워서 가일이 달리는 위치를 일렬로 그렇게 배치를 하는 그러한 수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수형은 적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런 수형들이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모식도를 보시면은 위에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계가 다닐 수 있도록 수형을 하는데, V자 형태로 하니까 중간에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만은 열간의 농기계가 트랙터가 다님으로 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다른 수형보다, 이런 평면형 수형보다가도 훨씬 더 수량을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북미 쪽에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그런 수형이 되겠습니다. 뭐 같은 그런 나무 형태입니다. 미국에서의 V자 형태의 완성된 수형 모습입니다. 하나의 원줄기에서 작은 격가지들을 많이 배치를 해서 V자 형태나 Y자 형태로 만드는데, 최근에는 V자 형태로 많이 만들고, 요 사이에 열간의 농기계가 다님으로 해서 가위를 착가를 시켰을 때에 철선을 따라서 가위를 착가를 시키는 그런 나무 형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나무들을 만들어가는 전지라고 하는 것들은 나무 모양을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정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세장 방취형 형태, 세장 방취형이라고 하면은 크리스마스 트리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나무 모양을 유인을 하고 또 가일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 전정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정을
하려면은 전정에 관련되어 있는 기초 지식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정에 대한 기초 지식을 설명을 드리면은 사과나무는 가지는 3년 된 가지에 정화해서 과일이 착과가 되게 됩니다. 1년생 가지, 1년생 가지의 끝눈에, 1년생 끝눈에서는 과일이 달리지가 않고 3년 된 가지의 정화에서 과일이 착과가 되고 좋은 과일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전정을 할 때에는 꽃눈을 잘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지가 몇 년 묵은 몇 년생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기본적으로 전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이 대부분 눈이라고 제일 좌측편에 있는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눈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이러한 눈은 꽃눈 분화가 되면은 위쪽에서 보는 바와 같이 꽃눈 분화가 되어서 꽃이 피지만은 꽃눈으로 분화가 되지 않으면 눈처럼 보여도 잎눈인 경우에는 꽃이 피지 않고 잎만 나오게 됩니다. 잎이 나와서 과일은 달리지가 않고 가지만 생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꽃눈을 잘 확보를 해야 좋은 꽃눈을 두고 전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 사과나무에서는 꽃눈 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그 나무의 수량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꽃눈 수를 너무 많이 남겨두게 되면은 저가에서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절한 좋은 꽃눈을 남겨두고 불필요한 꽃눈은 전정을 할 때에 많이 제거해 주는 것이 좀 유리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전정을 할 때 자르는 위치에 따라서 가지가 자라는 형태가 다르고 또 부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꽃눈이 있으면은 꽃눈을 조금 두고 비스듬하게 잘라야지 꽃눈을 너무 많이 두고 자른다든지 너무 가까이 자른다든지 하게 되면은 꽃눈이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이 꽃눈이 잘 자라지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꽃눈을 자르는데 자르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정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가지를 자를 때에 사과나무는 이게 원주 세당 방추형이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축형이든 다축수형이든지 간에 원줄기보다가 굵어지는 가지가 있으면 3분의 1 이상 굵어지는 가지가 있으면은 가지를 잘라야 되는데 가지를 자를 때에 앞에 보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꽃눈을 잘 두고 적절하게 절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은 우리가 꽃눈이 아니라 가지를 자를 때에 이 원줄기를 자를 때에 원줄기를 바짝 자르느냐 그렇지 않고 그루터기를 남기고 자르느냐에 따라서 상처가 아무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루터기를 남기지 않고 자르는 것이 상처를 아무는 데에는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루터기를 남겨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새로운 가지를 발생시켜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루터기를 남기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루터기를 남기지 않고 제거하는 것이 상처를 빨리 치유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전정을 할 때는 정부우세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우세성이라는 것이 전정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과나무는 가지 선단, 가지 끝에 있는 눈이 가장 왕성한 생장을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우세성을 가지고 전정을 해야 되는데 뒤에 그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율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의 지상부위, 지상부와 지하부 뿌리의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사과나무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이 3:1 정도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뿌리가 너무 약하다든지 지상부가 너무 또 비대하다든지 하게 되면은 나무의 생장이 이상 과일은 달리지 않고 나무의 지상부가 너무 무성해지거나 또 뿌리가 너무 약할 경우에는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상부와 지하부의 비율이 3대1 정도로 되도록 전지전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CN율이라고 하는 것은 잎에서 만들어진 탄수화물과 흡수된 사과나무에서 질소 성분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수화물은 많고 질소도 그렇지가 많지가 않고 질소가 조금 적당한 상태에 있는 3 정도의 CN율이 가장 적절한 나무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적절한 CN율이 되도록 전정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너무 무성하게 그렇게 자랐을 경우에는 무전정하거나 토양을 건조시키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고 사과나무에 결실이 안 되고 영양 생량이 너무 많다든지 하게 되면은 질소를 시용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적절한 CN율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자, 전정 정도에 따라서 사과나무의 생장이 달라질 수 있는데 강전정이라는 것은 사과나무를 많이 잘라내는 것을 강전정이라고 합니다. 약전정은 사과나무에 있었을 때에 상대적으로 가지를 자르는 비율을 적게 하는 것을 약전정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나무 세력이 강한 경우에는 나무의 세력이 아주 셀 경우에는 전정을 약하게 해야 되겠고 나무의 세력이 약한 경우에는 강전정을 해서 나무의 세력을 강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과나무 유목기에는 나무의 생장을 빨리 크도록 성목기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유목기 때는 약전정을 하고 노목에 대해서는 강전정을 실시하여 하는 것이 전정의 기본적인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가지를 또 절단하는 방법에 따라서 절단전정이냐 소금전정이냐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절단전정이라는 것은 가지의 중간을 자르는 것을 절단전정이라고 하고 소금전정은 수간 내부가 복잡할 경우에 가지 전체를 잘라내는 것을 소금전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나무가 조금 더 세력을 키울 때는 절단전정을 하고 그렇지 않고 가지를 새로운 가지로 갱신을 하거나 햇빛이 잘 들어가지 않아서 수간 내부로 햇빛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금전정을 실시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절단전정과 소금전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절단전정이라는 것은 가지의 중간을 이렇게 잘라내는 것을 절단전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단전정을 했었을 때의 사과나무의 모양이 되겠고 다음 사진은 소금전정입니다. 소금전정은 원줄기에서 있는 나무 전체를 잘라내는 것을 소금전정이라고 하는데 소금전정을 했었을 때 우측 사진을 소금전정을 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사과나무에서는 절단전정과 소금전정이 적절한 비율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세장방추형 수형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소금전정 위주로 전정을 하는 것이 수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사과나무에서는 절단전정과 요거 가지 중간에서 잘라내는 것을 절단전정이라고 말을 하고 가지 전체를 다 잘라내는 것을 소금전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옆에서 이제 요거 물음표 나와 있는 것들은 요거는 절단전정이고 예를 들어서 이 밑에 있는 가지 전체를 잘라낸다고 하면은 이것은 소금전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장 방추형 형태가 우리나라에서 밀식재배의 기본적인 수형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밀식재배를 할 경우에 원줄기, 주간연장기라는 것은 사과나무가 있으면 사과나무의 원줄기의 제일 끝부분을 주간연장기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주간연장기를 자르게 되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정부우세성이라는 것은
하늘을 향해서 제일 높이 있는 부위의 눈이, 가지가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성질을 정부우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집재배에서 원줄기, 주간연장기를 자르게 되면은 그 부위에서 많은 도장성 가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과나무 모양을 세장방추형의 형태를 기본으로 하는 전지전정에서는 주간연장기를, 성목이 되었었을 때는 주간연장기를 자르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사과나무 생장 습성을 보시게 되면은 원줄기가 있으면은 원줄기에서 분지 각도가 좁으면은 생장이 아주 강하게 되기 때문에 분지 각도를 유인을 하게 되면은 옆에 있는 측지가, 격가지가 생장이 줄어드는 그런 생장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장 습성을 파악하고 우리가 전지전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사과나무가 있었을 때 같은 위치면은 같은 생장을 하지만은 사과나무가 있었을 때에 하늘을 향해서 위에 있는 가지가 더 많은 생장을 한다는 것이 정부우세성이기 때문에 원줄기가 있었을 때에 하늘을 향해서 높이 있는 쪽에 있는 격가지는 이것을 자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래로 많이 유인을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가지가 많이 그 아래 가지보다도 더 많은 생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가지들은 겨울에 전정을 할 때에 이런 가지들이 소금 전정을 통해서 제거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자, 앞에서 그림으로 설명드렸는 것들을 그림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사과나무가 있었을 때 원줄기에서 가까이 있는 쪽에 생장이 왕성하고 사과나무의 격가지를 활처럼 휘었을 때에는 하늘을 향해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가지가 요 위치이기 때문에 요 위치에 발생된 가지가 생장이 가장 왕성하고, 이 원줄기에서 이 격가지를 아래로 완전히 아래쪽으로 유인을 했었을 때는 하늘을 향해서 가장 위에 있는 쪽에 있는 가지가 가장 왕성한 생장을 하는 그런 생장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과나무는 다른 가실 유실수와는 다르게 정부우세성이라고 하는 생장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과나무의 격가지 절단 사례입니다. 격가지 사례를 보면은 위에 있는 가지를 잘라내는 수도 있고 아래쪽을 잘라내는 수도 있는데 아래쪽에 소금 전정을 했었을 때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위에서 사과나무를 위에서 봤었을 때에 소금 전정을 통해서 사과나무가 위에서 봤었을 때에 수간 내부로 햇볕이 골고루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위에 이러한 나무 형태를 전정을 했었을 때에 지금 A와 B를 잘라내는 위에서 그 잘라낸 소금 전정을 통해서 요 격가지가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전정을 한 그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겠습니다. 자, 전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한 나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정은 옆에 있는 나무와 옆에 있는 나무를 생각해서 전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 전정을 하지 않고 절단 전정만 한 사례이고 아래쪽은 소금 전정을 한 사례입니다. 보시면은 아래쪽에 소금 전정을 한 B만 잘라내는 그러한 전정의 형태가 훨씬 더 사과나무의 모양이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름 전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하는 전정과는 다르게 가실의 품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일이 달려있는 부위에 햇빛이 들어가는 것들을 잘라내는 것을 주로 하는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